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워즈의 은하계에는 무궁무진한 비밀과 기적, 신비한 능력과 존재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정작 스타워즈 은하계는 3분의 1이나 되는 부분이 탐사되지 않은 미지의 장소일 뿐더러 탐사가 이루어진 공간에서도 이상하고 괴상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은하계에서 들려오는 괴담들 중에서 단연코 가장 무서운 것은 인공적인 재해보다는 역시나 우주의 신비가 빚어낸 자연적이지만 지성체들이 이해하지 못할 존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스타워즈 우주의 진공은 생각만큼 허허벌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생명체들도 있었죠. 벌모라런에 서식하는 니브레이들이나 용처럼 생긴 외형 탓에 스타 드래곤이라고도 불리는 두이누오구인 종족처럼 온순한 존재들도 있었지만 칠흑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되지 않는 우주 그 자체를 서식지로 삼아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이성이나 감정은 사실 사치였습니다. 소행성지대에는 스타디스트로이어까지도 한 입에 삼킬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흉포한 우주달팽이 엑소고스들이 살았으며 우주고래인 퍼길들은 스타워즈 은하계 사람들에게 초공간 도약의 힌트를 마련해 주었지만 초공간 도약을 하는 우주선과 충돌하여 수많은 인명사고들을 내기도 했습니다. 마이녹이나 그랄록 같은 생명체들은 우주선이 내뿜는 에너지에 이끌려 우주선을 갉아먹고 손상시키기도 했죠. 캐셀 인근의 우주 소용돌이 근처에는 수마 버미노스라 불리는 몸 길이만 7,000m가 넘는 마수가 산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은하계를 여행하는 탐험가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우주로 여행을 떠난 지인들이 전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호련히 종적을 감추는 등 영문 모를 일들이 스타워즈 은하계의 우주에서는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대부분은 실종사고나 단순 실수로 처리되긴 하지만 우주여행을 아주 오랫동안 한 베테랑 탐험가들은 이것이 피해자들이 미쳐서 혹은 제정신으로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주의 칠흑 속에 똑같이 어두운 색의 몸을 숨기고 은둔 중인 존재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존재들을 일컬어 스타위어드 그리고 우주망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타위어드는 창백한 피부에 인간의 골격을 연상케 하는 체형, 긴 손가락과 3개의 손톱, 날카로운 이빨을 지니고 있으며 눈은 노랗게 빛나고 그들의 하얀 머리카락은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건 중력이 있는 곳에서건 흩날린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키가 아주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스타위어드의 목격담은 보통 시르주에서 수리를 위해 멈춰서 있는 고장난 우주선이나 초공간 도약을 하고 있는 우주선에서 전해집니다. 목격자들은 이들이 우주선의 벽을 뚫고 나타나며 총을 쏘거나 무언가를 던지는 등 그들을 향한 통상적인 공격법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주선 내부로 들어온 스타위어드들은 그제서야 먹잇감을 고릅니다. 먹이를 고른 스타위어드는 텔레파시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릿속으로 끔찍한 비명소리를 내지릅니다. 그리고는 곧장 먹이를 향해 달려들죠. 스타위어드의 얼굴은 형체가 뚜렷하지 않고 뒤틀린 형태이지만 종종 들려오는 목격담에 의하면 스타위어드들이 희생양들의 얼굴을 똑같이 따라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제압한 먹잇감을 실제로 섭취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은 길고 날카로운 손톱으로 제압된 상대를 찢어 발겨서 죽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타위어드는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고 전해집니다. 텔레파시 외에도 투시 능력이나 염력을 쓰며 상대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손끝에서 번개를 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능력들을 쓰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포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스타위어드들은 포스 감흥자들을 특히나 증오하는데 제다이들은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스타위어드가 포스의 어두운 면에 의해 탄생한 존재이거나 포스의 어두운 면 그 자체일 것이라고 추측하곤 합니다. 야빈전투 3600년 전 즈음에 벌어진 은하 대전기 당시에는 스타위어드 여왕이라는 존재가 제다이 기사단의 멤버들을 공격하려 했다가 패배했다는 기록도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이 스타위어드 여왕이 스타위어드들의 지도자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스타위어드와 비슷한 존재로 우주망령이란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형체도 특징도 알려진 바가 없이 그저 포스를 써서 지성체에 빙의한다는 사실만이 알려져 있는데요. 기생충 같은 이들 우주망령들은 포스의 사후세계에 서식하는 악령들로 육신은 없이 그저 생각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포스에 기반한 기이한 텔레파시 능력으로 숙주에 기생한 우주망령은 점차 숙주의 뇌를 잠식해 나가기 시작하죠. 우주망령을 죽이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대가가 아주 가혹할 뿐이었죠. 우주망령은 생각 혹은 정신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망령에 들린 숙주를 죽이면 망령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다만 이런 약점을 누구보다도 망령 본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우주망령은 숙주가 위험해졌다고
판단되면 또 다른 숙주를 찾아 기생하는 식으로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우주망령에게도 힘든 과정이었는데 기존 숙주에서 빠져나온 데에도 그리고 새로운 숙주의 정신력을 무너뜨리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망령이 빙의를 하거나 자력으로 빙의를 해제하는 동안은 공격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이를 인지하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포스의 사후세계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주망령들은 상대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적들이었습니다. 망령들의 정신계 능력은 제다이를 비롯한 포스 능력자들의 그것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포스 능력자들이 마찬가지로 포스를 써서 정신을 강화한다 한들 망령에 빙의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망령에게 정신 그리고 텔레파시 능력은 그들의 존재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능력을 전부 소진하거나 지치는 법이 없으며 숙주가 포스를 쓰며 알아서 지쳐갈 동안 느긋하게 대상을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망령들은 여유롭게 자신들의 몸을 방어하려는 먹잇감들을 지켜보고 또 가지고 놉니다. 상대의 정신이 약해지면 우주망령들은 대상의 인지 능력을 조작하여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인지 능력을 점거한 이후에는 운동신경을 통제하며 정신과 육신을 모두 조종하는 망령은 최종적으로 대상에 기생하는 데 성공합니다. 오늘도 스타워즈 은하계의 모험가들은 미확인지대나 야생우주를 탐험하며 새로운 항로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갑자기 우주선이 멈추거나 돌연 아무도 없는 우주선 내에 비명소리가 울려 퍼진다면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이 어두운 은하계에는 스타위어드와 우주망령 같은 존재도 있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존재도 있으니까 말입니다.